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명 전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약 1시간가량의 면담을 하고 두 사람이 웃는 낯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을 보이는 바로 그 시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 비서실장이 참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집중된 질문에 대해서 유영민 실장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걸 면밀히 살피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 임기 말까지도 이 문제를 손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에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경 합동으로 면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도 있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대장동의 그 개발이라고 하는 그 과정과 결과가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을 논의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 앞에 비서실장과 달리 이게 그림자 보호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그 속내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고 어쩌면 어제 그 발언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대장동 게이트의 일련의 그 개발 계획은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라는 데서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가라앉을 사건이 아니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하자고 지시할 수는 없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어서 두 사람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그 특검법을 거부할 리가 없다. 동시에 대통령 이런 생각이 민주당의 수뇌부에도 만일 전달돼 가지고 국회에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통령이 마다할 리가 없다. 결국 이런 취지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유영민 비서실장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에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는 사실은 검찰이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지요. 9월 14일 날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 설계는 시장 때 내가 했고 이것은 당군 이래의 최대의 업적이라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 사소한 것을 두고 뭐 몰랐다, 결제를 거부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고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무엇보다도 유동규라는 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박철민이라고 하는 국제파,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 국제파 폭력 조직의 핵심 멤버가 1차로 김용판 의원을 통해서 폭로한 것에 대해서 여당이 무슨 그 사진의 출처가 애매하다든지 이랬는데 사흘 전에 다시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2차 폭로를 했어요. 그 2차 폭로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그 새로운 내용이고 녹취록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2차 폭로에서는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이 지사님, 이재명 시장님 당시 시장 때니까 이재명 시장님 저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시장 발언대로 하세요. 아주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또 계속해서도 폭로할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조폭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임명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 사장을 몰아내는 그 과정, 그 측근이 정진성인가 뭐 이런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이게 사표서를 강제로 받게 한 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관여한 일이 없다. 황 사장의 사퇴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 황 사장이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누가 믿느냐?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누가 믿느냐? 그 지경이 됐고 드디어는 원희룡 국민의힘당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인 정신신경과 전문의사인 강 교수가 공개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질문한 것에 답변하기를 소시오패스다. 그런 정신병적 질환의 하나를 이재명 씨는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잘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데 서슴없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민원인과의 그 의견 충돌이 있어서 민원인을 상대로 페이스북에 당신은 정신병자라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거꾸로 당신 시장이 정신병자라고 이런 공방전이 간 일이 있는데 그 뒤에 형수에 대해서 폭언을 일삼은 거 그 형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 이거 결국 공직선거법에 문제까지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성남시장 재임하는 동안에 20명을 시장 직권으로 이 강제 명령을 동원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건수가 20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 기초광역단체를 막론하고 단체장이 재임 기간 중에 이렇게 20건의 정신질환자로 단정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례는 이재명 시장이 처음이라는 지금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 실세 그리고 어쩌면 이재명 후보 자신에게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검찰이 유동규를 업무상 배임을 지금 현재 뺀 상태로 기소를 했고 김만배, 남욱을 그냥 뻔질나게 2번, 3번 소환했다 하는 거 오늘 아침 뉴스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법석을 떨어가지고 뭐 김만배를 영장 재청구하고 남욱은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로. 그러나 김만배는 이 대장동 개발 모델을 만든 거는 관계없이 엉뚱하게 이 돈을 푸는데 이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 줬다 하는 이 부분만 어떻게 가려내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몰아붙이는 것에서 뒷받침하는 이런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이재명 지사를 소환할 이유가 없지요. 업무상 배임 공범이 분명한 유동규 하수인이 구속된데도 그 기소장에 업무상 배임이 빠진 이상 그리고 김만배에 대해서 대장동 설계와 관계없는 지엽적인 것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재명 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사법 처리할 이 검찰에는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꼬리를 문 일련의 사태가 본선 경쟁에서 여야 후보가 이제 확정되면 본선 경쟁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르기까지 이게 무사히 갈 것 같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복병은 지금 남부지방 부분에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측 당원들에 의해서 이 경선 결과가 무효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열흘이 넘은데도 심신한다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법원도 고민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까지 곁들여 가지고 저는 이 가처분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 효력 정지까지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이게 불만이 폭발하게 된다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이재명 후보로는 제대로 가겠느냐. 제대로 못 가게 되면 그 모든 이 후유증과 이 후폭풍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고 말 것이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이 되고 수라장이 된 아수라장이 된 이 판에서 임기를 마칠 생각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이 후보 부인인 강 박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견해를 내놓은 데 대해서 뭐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냥 벌떼처럼 드러나서 비난하고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건 이사윤리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경우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한 말씀 덧붙이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부통에 당선됐던 에그네 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그의 부패 사건이 문제가 돼가 시끌벅글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정신과 전문의의 이 정신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20여 년 전에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사건에 대해서 사임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이 새롭게 터지니까 그냥 즉각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협회에 지금 거의 확립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범죄 충동에 분명히 정신과 진단상으로 이 사람은 범죄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의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를 진찰했던 정신과 의사가 이걸 경찰에 알렸어요. 이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 그런데 경찰은 이걸 소홀히 해버렸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가까운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게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공적 임무를 띠고 수사기관에 관계기관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선례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다. 무슨 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이런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판단하는 정신과 의사가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알리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한다면 그 질환이 가령 대통령이 임기 내내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고 그 피해는 아까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살인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아주 이상하고 엉뚱한 정책을 펴는 그런 성격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이런 말을 했죠.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한 검증은 이 공적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선례도 맞고 지금 제 생각에도 그 원희룡 후보의 말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는 정신과적 질환을 받고 이걸 공개적으로 공표할 상황에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 문제 제기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옹호하고 갈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이 아니다. 폭망하게 될 것이다. 폭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저의 예견이고 오늘 아침 현재의 저의 판단입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